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사일이 테헤란의 심장부를 직격하는 순간 47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림자 전쟁은 이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 연구실에서 중동의 지각 변동을 추적하는 분석가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전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지도는 단숨에 찢겨나갔죠. 이건 단순한 전쟁 중계가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 전쟁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시나리오와 실시간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테헤란의 긴 하루, 그 안개 속 진실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수집한 방대한 실전 데이터와 공개된 팩트들을 기반으로 하되 아직 베일에 쌓인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설들을 함께 엮어 구성되었습니다. 아직 안개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4시. 제 눈앞의 화면은 테헤란 북부에서 감지된 비정상적인 열 신호와 데이터들로 빼곡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동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왔던 보이지 않는 실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죠.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통해 인류가 쌓아올린 평화가 얼마나 얇은 유리판 위에 있었는지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심장부에서는 우리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테헤란 북부의 민간 통신 신호가 완전히 암전되었고 작전용 주파수만이 지도 위에서 붉은색 경고등처럼 쉴 새 없이 깜박이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게 느껴지네요. 이건 단순히 국지적인 충돌이 아니에요. 1979년 이후 47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저 깊은 어둠 속에 미국과 이란의 그림자 전쟁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고 거대한 무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 속의 좌표를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되는 징후가 포착되었고 이어서 아라비아해에 대기 중이던 항공모함 전단에서 일제히 신호가 발생하더군요. 곁에 있던 동료 연구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시작된 걸까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고 강한 진동을 내뿜으며 하얀 화면을 밝힌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계정에서 알림이 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 새벽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SNS의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폭발의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하메네이의 과거 연설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영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가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란을 통치하며 구축해온 견고한 신정체제, 그것은 과연 영원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권력이 흔들릴 때 그 시스템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생력을 발휘할까요? 아니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붕괴하고 말까요? 국제정치학에는 권력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메네이라는 한 명의 지도자가 가졌던 권력의 무게를 다시금 계산해 봅니다. 그가 장악했던 군사와 종교 그리고 외교의 삼각체제는 겉으로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 그 내부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불만과 균열이 가득했죠. 저는 화면을 전환해 이란의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와 실업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빵을 원했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들에게 오직 신념과 희생만을 강요해왔죠. 권력의 유효기간은 신념이 아니라 빵에서 결정된다는 걸 저들은 잊은 걸까요? 제 혼잣말의 연구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진짜 주제는 하메네이의 생사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가 사라진 뒤 남겨진 그 거대한 권력의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메네이가 구축한 이 철권 통치의 시스템이 과연 주인이 사라진 뒤에도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님, 이란 전문가 회의에서 긴급 메시지가 포착되었습니다. 모니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목소리에 제 시선이 다시금 데이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의 존속 여부를 시험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셈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 하필 2026년 2월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화이트보드 가득 적힌 수치들은 이미 폭발 직전의 압력을 견디고 있었죠.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드론이 137발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인내하며 지켜온 그 붉은 선, 레드라인이 갈갈이 찢겨나간 거예요. 저는 지도 위에 튀르키예와 이란 국경 지대의 군대 이동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터키군은 난민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미 국경 근처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숨을 죽인 채 미국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란 내부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시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계란 한 판의 가격이 노동자의 일주일치 임금과 맞먹을 정도로 치솟았고 거리에는 6만 명의 시민들이 체포되거나 희생되었다는 슬픈 기록들이 넘쳐났습니다. 내부의 분노를 외부의 전쟁으로 돌리려 했던 지도부의 계산은 결국 미국의 인내심을 바닥내고 말았죠. 이건 더 이상 외교의 영역이 아니야. 군사적 필연성이지. 저는 안경을 벗어 지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흘러나온 대응 논리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이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정밀 타격 지점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화약고에 불이 붙기 직전의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이 전쟁의 명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헤란 현지의 SNS 계정들로부터 화염에 휩싸인 관저의 영상들이 소리 없이 업로드되기 시작한 건 말이죠. 화면 속의 불길은 제 모니터를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전 세계가 숨을 멈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공습이 야간의 어둠을 틈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에픽 퓨리 작전은 대낮의 환한 태양 아래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실시간 위성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테헤란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고도의 기술적 자신감이자 심리적인 선전포고였죠. 테헤란 북부의 지휘부 건물들이 마치 정밀한 수술칼에 베이듯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건물의 잔해가 공중으로 흩어지고 거대한 먼지구름이 도시를 뒤덮는 광경을 보며 저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낮에 이런 대규모 작전이 가능한 거지? 이란의 레이더는 대체 뭘 한 거야? 동료의 경악 섞인 질문에 저는 말없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병행되면서 이란의 감시 체계 자체가 마비되었던 거예요. 정보부 건물이 직격탄을 맞고 폭발하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히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체제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작전임을 직감했습니다. 수백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본 테헤란은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고 거리의 차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이 빚어낸 파괴의 현장은 아름다우면서도 참혹했죠. 바로 그 정점에 하메네이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관저 지붕 위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장면이 위성 카메라에 잡혔고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구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메네이는 정말 죽었을까요? 연구실의 모든 전화기가 빗발치듯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사와 정보기관들이 제 분석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2026년의 정보전쟁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쏟아지는 루머들 사이에는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가짜 뉴스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하메네이가 건재하다며 짧은 영상을 올렸지만 제 시스템은 그 영상이 3개월 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죠. 사망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혁명수비대의 다급한 움직임과 진실을 확인하려는 서방 정보국의 심리전이 온라인 공간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건 딥페이크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저 뒤에 배경 그림자가 태양 고도와 맞지 않습니다. 제 지적에 팀원들이 일제히 분석에 달려들었죠.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의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면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전문가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이미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테헤란의 자욱한 먼지 안개 속에 갇혀 있었고 저는 한 조각의 팩트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눈을 충혈시킨 채 모니터를 뒤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질려 요동쳤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여부는 이제 단순한 생존 확인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어버렸죠. 그때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식 채널에서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지도 위에는 이란 전역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전개되는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이란에게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테헤란에 국한된 공습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전면전의 입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화면 속 지도는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신호들이 실시간으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감지. 목표는 아부다비와 도하입니다. 경고음이 연구실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마우스를 쥐고 그 궤적을 쫓았습니다. 이건 관찰자의 안락한 의자에서 내려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이란의 미사일들이 UAE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이동 데이터도 함께 살폈습니다. 해협의 입구는 이미 이란 해군에 의해 차단될 조짐을 보였고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이 막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죠. 유가는 단 1시간 만에 10% 넘게 치솟으며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영웅의 여정에서 문턱을 넘는다는 건 이런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나 봅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 미사일들이 떨어질 장소에 있는 수만 명의 생명과 그들이 겪을 공포를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비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세상이 열릴 거야. 제가 동료들에게 나직이 말하는 순간 화면 속 미사일 궤적 중 하나가 UAE 두바이의 도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거대한 폭발 연기가 위성 카메라에 잡혔고 평화롭던 해안 도시의 풍경은 단숨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민간인 피해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전쟁의 거대한 포성과 미사일 궤적들 뒤에서 저는 아주 작지만 강렬한 목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SNS의 바다를 헤엄치다 우연히 마주친 테헤란 대학교 학생 마리암의 비밀 계정이었죠. 그녀는 폭격의 화염이 창밖을 붉게 물들이는 와중에도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폭탄 소리에 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억압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녀의 글 아래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엮인 이야기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리암이 기록한 지난 6개월간의 시위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6만 명의 동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녀들은 굴복하지 않았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테헤란의 어떤 어두운 골목에서는 숨죽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총칼을 휘두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해방의 불씨는 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암의 영상 속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총성 뒤로 그녀의 짧은 비명이 이어졌을 때 제 가슴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좌표를 추적해보려 애썼지만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으로 신호는 곧 끊기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군사 전략 지도 위에서 마리암이라는 작은 점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분석가로서의 냉정함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을 느꼈죠.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미사일을 쏘는 이들이 아니라 저 화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혁명수비대의 장갑차들이 시민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술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저비용 드론 샤헤드 수백 대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상공을 덮었죠. 저는 그 장관을 보며 현대전의 양상이 얼마나 기이하게 변했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에 불과한 드론들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수십억 원짜리 에로우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했거든요. 이건 경제적 소모전이자 지독한 비대칭 전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137발의 드론 중 132발이 불꽃을 일으키며 격추되는 장면은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발, 그 적은 수의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의 타격은 어마어마했죠. 분석가님, 이스라엘의 요격률이 99%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방어 비용이 이미 수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동료의 보고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수출한 천궁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떠올리며 우리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정밀한 레이더가 적의 궤적을 읽고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모니터 위에서 선과 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의 정교함은 더욱 잔인해졌죠. 이란의 드론들은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지치게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몰려들었고 하늘은 밤낮 없이 폭발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의 경연장 너머로 이란이 진짜 숨겨둔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하더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체불명의 해상 드론들이 기동을 시작한 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에서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며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한 거예요. 연구실 안은 일순간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전 세계의 질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요동치는 국제 유가 그래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배럴당 200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숫자가 모니터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뉴욕과 런던의 증시는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요? 누군가의 물음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사라진 이란은 이제 거대한 실험실과 같았죠. 저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의 사망설까지 교차 검증하며 이란 전문가 회의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죠. 통제 시스템이 마비된 것일까요? 아니면 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혁명수비대의 지휘체계를 분석하며 권력의 무게추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군부 강경파로 급격히 쏠리고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시스템은 주인을 잃었지만 그 시스템을 지탱하던 무력, 집단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더 강력한 독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메네이의 죽음은 축제가 아니라 더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이 위기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란의 통제를 벗어난 대리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사자는 죽었지만 그가 길러온 늑대들은 더욱 흉포해졌습니다. 이란 본토가 타격받고 지휘체계가 흔들리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했죠. 저는 화면 위에 중동 전역을 잇는 테러 경보망을 띄웠습니다. 통제관이 사라진 무장 세력이 가장 위험하다는 제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메네이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던 상선들이 정체불명의 자폭 드론에 공격받았고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테러 경보가 최고 수준인 레드로 격상되었고 주요 도시의 사이버 보안망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해킹 시도들이 빗발쳤죠. 저는 모니터 가득 쏟아지는 경고 메시지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적들은 이제 형체도 없이 우리 일상 속에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은 테헤란의 시민들을 방패 삼아 최후의 항전을 선포하며 더욱 잔인한 진압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야. 저는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혁명수비대의 영상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메네이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그 공백을 피로 채우려 하고 있었죠. 적들은 정체가 불분명한 유령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협했고 평화롭던 연구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란 남부의 항구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공식 보고가 들어온 건 말이죠. 희망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자마자 전 세계의 물류는 마비되었고 에너지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다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죠. 공습은 성공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책상 위에는 지상군 투입 없이는 이란의 정권을 바꿀 수 없다는 전직 장성의 보고서가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이란을 정복하려면 수조 달러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소모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차가운 진실 말이에요. 폭탄으로 독재자를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수십 년간 뿌리내린 그 뒤틀린 체제까지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잔혹한 혁명수비대 파시즘 정권이 들어설 조짐이 보였죠. 저는 데이터를 통해 혁명수비대 내부의 결속력이 오히려 외부의 적 덕분에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해방을 돕겠다던 미국의 명분은 이제 끝없는 전쟁의 늪 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대학 교정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의 기반이 이토록 허약했던가 싶어 자괴감이 들었죠. 경제 위기는 사회적 혼란으로 번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증오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분석할 용기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불길이 결국 우리를 태우게 될지도 몰라. 제가 나직이 내뱉는 순간 튀르키예 군이 국경을 넘어 이란 북부로 진격했다는 긴급 타전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규모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모니터를 끄고 홀로 남은 새벽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국제 안보와 전략들이 과연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메네이가 살아있든 죽었든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47년 동안 쌓인 이증오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자문하고 또 자문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복기해보았습니다. 코소보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우리는 항상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매번 실패했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가르쳤지만 결국 세상은 총칼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어. 분석가로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제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제 분석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폭탄의 좌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마리암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여기서 싸워야 하는지 전 세계가 알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이 제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단순히 공포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내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이란 전문가 회의의 비밀 통신 내용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찾던 희망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후 이란이 갈 수 있는 4가지 갈림길을 설계했죠. 군부 파시즘의 강화, 시민혁명의 완성, 민족 분열에 의한 연방제 해체, 그리고 끝없는 대리 테러의 확산. 저는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데이터로 계산하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를 검토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이란 혁명수비대 하급 장교들 사이에서 시민군과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체제의 내부 붕괴입니다. 제 보고에 정부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란 헌법 86조를 분석해 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평화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했죠. 무력이 아닌 진실과 법의 힘이 독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도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야 했죠. 지도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 전쟁의 서사가 파괴가 아닌 재건으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란의 핵시설 주변에서 원자력 기구가 감지한 이상. 징후 보고서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26년 3월의 첫날이 지나고 있지만 테헤란의 하늘은 여전히 화염과 연기로 자욱합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화하는 검은 깃발들이 거리마다 나부끼고 있지만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광장에서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단은 추가 공습의 기회를 엿보며 중동의 바다를 메우고 있죠. 저는 이 모든 긴박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정리하며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자의 몰락은 결말이 아닙니다. 이건 더 거대한 서막일 뿐이죠. 제 목소리는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라는 한 명의 절대자는 쓰러졌을지 모르나 그가 지난 47년 동안 쌓아올린 증오와 무력의 유산은 여전히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주변의 긴장감은 1분 1초를 다투며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직 선언되지 않았죠. 저는 팩트와 가설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서 이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쓰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데이터로 기록하며 진실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기록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테헤란의 중심부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섬광이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침내 제 연구실 창가를 비춥니다.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던 푸른 모니터의 빛도 이제는 햇빛에 밀려 희미해졌네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그 긴박했던 기록들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캠퍼스는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고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강의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모니터 한 구석에는 여전히 육아의 변동 수치와 중동의 위성, 좌표들이 실시간으로 깜박이며 살아 움직이고 있죠. 내일은 또 어떤 지도가 그려지게 될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안경을 챙겨 들었습니다. 세상의 지도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수많은 진실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소문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연구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모니터 속의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선명했던 경계선들은 이제 흐릿해졌고 새로운 세력의 이동 경로와 희망의 선들이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더군요. 2026년 3월 2일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기록 중입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전쟁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 본 진실의 조각들이 결국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니터 위에는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중동의 새 지도가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평화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저는 아침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